아. 자, 일단 제한 시간 내에서는 6개 다 맞은 친구가 2명이 있었어요. 근데 5개 맞은 친구가 1명밖에는 안 되긴 합니다. 1명. 자, 틀린 문제 번호는 3번이에요. 참고로 다 맞은 친구들 제외하고 3번 저는 다 틀렸습니다. 사실 일부러 3번을 좀 집어넣었어요. 고민 한번 해보라고. 얘는 센이나 RPM이나 이런 데 지금 없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다 맞으면 좀 그래서 3번 일부러 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틀리라고 낸 문제는 맞아요. 그래서 고민해서 풀어내야 되는데 6개를 다 맞은 친구가 2명 있었죠. 1명은 사실 딴 걸로 풀면서 풀어본 적이 있는 느낌이고요. 아닌가? 아닌가? 1명은 현장에서 고민한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1명은 현장에서. 자, 아무튼 4개 맞은 친구가 2명이고요. 사실 3번 다음으로 많이 틀리는 게 6번인데 아쉽게도 3번, 4번을 틀린 친구가 1명 있기는 해요. 3번, 4번. 그 다음에 3개 맞은 친구가 2명. 1명은 지금 못 와가지고 그래서 2명이 3번, 5번, 6번, 3번, 5번, 6번이에요. 그렇죠? 5번을 저기 3번을 체크한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5번을. 왜? 잘 생각해야 돼요. 4H3인지 3H4인지 이게 중복순열하고 중복조합이 문제는 똑같은 걸 또 뽑을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3파이 4인지 4파이 3인지 헷갈리고요. 중복조합도 마찬가지예요. 3H4인지 4H3인지 얘를 4H3으로 계산해야 답이 나와요. 3H4로 계산하면은 3번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에서 뭘 뽑는지를 잘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초과 시간까지 놓고 봤을 때는 6개 다 맞은 친구가 총 3명이 됐고요. 그래서 2명에다가 또 1명이 이제 3번, 5번, 6번 틀렸던 친구 중에 하나가 다 고쳐서 맞았고요. 그 다음에 5개 맞은 친구가 1명. 아쉽게도 못 고쳤어요. 그냥 3번 그대로 남았습니다. 어려운 문제라서 그래요. 3번 자체가.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총 3명. 그래서 1명은 3번, 5번, 6번 중에서 5번 하나 고쳐서 3번, 6번 남았고요. 그 다음에 1명이 3번, 4번, 1명이 3번, 6번 그대로 남았어요. 끝!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끝. 그래서 3번, 4번, 6번만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 이 부등식의 해계수 관련된 거는 한 문제 정도 사실 더 집어넣을까 하다가 딴 걸 집어넣을까 하다가 괜히 또 너무 어렵게 내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6번까지로 마무리했습니다. 3번은 사실 방정식 해계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중복점에서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3번을 집어넣은 거였고요. 자, 그럼 3번은 뭐냐? ABC가 1024예요. 근데 ABC가 2 이상의 자연수래요. 지금 왜 3번이 안 되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수 조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우리가 정수 곱하기 정수가 만약에 12로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이 정수는 뭘까요? 자꾸 변정수가 생각나지? 무슨 정수일까요? 얘는 12의 약수예요. 약수가 아니면 절대 못 나와요. 그래서 정수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약배수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약수와 배수 조건이. 얘네 전부 다 12 약수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ABC가 전부 자연수인데 곱해서 1024가 나왔어요. 자연수가 나왔어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자연수예요. ABC는 전부 다 1024의 약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1024가 소인수분 해보면 소인수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일단 봐야 되는데 얘가 보면은 소인수가 2밖에 없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A도 2에
몰라. x제곱이라고 칠게요. b도 2의 y제곱이라고 칠게요. c도 2의 z제곱이라고 칠게요. 그러니까 이걸 곱해서 지금 2의 10제곱이 나와야 되는 상태죠. 아, 그러면 이걸 싹 다 곱하면 2의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2의 10제곱이구나. 그러면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만 보면 돼요. 왜냐면 지금 2라는 소인수가 없으면 얘는 2 이상의 자연수라는 조건을 성립을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2밖에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x, y, z는 전부 자연수인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네? 그래서 답이 3개 중에서 10개 고르기 3H 10. 아, 근데 자연수이네요. 7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9C7, 9C 4, 9, 36.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이게 조금 변형이 이루어지면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미안해. 조금 어렵겠는데? 3번 관련된 퀴즈 겸사겸사 하나만 좀 풀어봅시다. 똑같이 그냥 소인수분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이때 A, B, C는 그냥 자연수예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A, B, C 순서쌍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같은 문제예요. 거의 똑같은 건데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니고 두 종류예요. 이게 맞아요? 저거 엄청 큰 거. 그치, 이거 맞아요. 오케이. 자, 계속 머리를 쥐어짜야 됩니다. 절대로 수능 시험장에는 우리가 봤던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절대로. 내신에서는 그래도 유사한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최대한 변형을 많이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자, 풀리는 친구는 풀고요. 자, 헷갈리는 친구는 한번 좀 볼게요. A는 얘 약수예요. 약수라고 하는 거는 2와 3이라는 소인수를 전부 또는 일부 쓰는 수들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12의 약수라고 한다면 뭐 물론 우리는 1, 2, 3, 4, 6, 12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10이라는 게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죠. 그래서 얘 약수는 2가 빵개 쓰이는 경우, 2가 한 개 쓰이는 경우, 2가 두 개 쓰이는 경우, 3이 빵개 쓰이는 경우, 3이 한 개 쓰이는 경우. 그래서 6개 나와요. 괜찮네? 왜 2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이 곱했을 때 약수의 개수인지. 괜찮죠? 왜냐면 2는 쓸 수 있는 게 빵개 한 개, 두 개, 세 가지고 3은 빵개 한 개, 두 가지니까. 그러니까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약수, 2의 1제곱 3의 0제곱 약수, 2의 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약수. 그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약수가 될 거예요. 그쵸? 1, 2, 4, 3, 6, 12 다 여기 있어요. 괜찮죠? 이건 초등학교 때 하던 거고 중학교 딱 1학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배우는 거? 약배수예요. 약배수. 소인수분해부터 배워요. 괜찮죠? 요거 연습부터 합니다. 1학년 1학기 딱 들어갈 때부터. 이게 정수 조건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 A는 얘 약수야. 그럼 얘 약수면은 2를 최대 6개까지, 3을 최대 4개까지 가질 수 있는데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2에 x 개수, 3은 몰라, x 프라임 개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b도 똑같이 2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고 3도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프라임은 지금 미분 아니에요. 그냥 프라임이라고 그냥 쓴 것뿐. C도 마찬가지로 2의 z제곱 곱하기 3의 z 프라임 제곱이라고 친다면, 아니 어차피 얘는 2만 미추로 본다면 되겠고 3만 미추로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6 나오면 돼요. 얘가 4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XYZ는 지금 얼마인지는 몰라요. 얘가 0, 1, 5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0, 2, 4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괜찮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XYZ가 합쳐서 6 나올 수 있는 경우면 사실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자연수라고 했지 무슨 뭐 2 이상의 자연수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1도 되니까 빵제곱들도 다 되는 거예요. 음이 아닌 정수에. 근데 얘만? 아니, y,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까지.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아, 케이스를 좀 분리해서 해보려고 그랬구나. 아, 좋은 시도예요. 나 그거 맞았어.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3개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아, 2 이상일 때 케이스를 나눈 거구나. 한 번에 봐도 되지. X, Y, Z 합쳐서 6이니까 X, Y, Z 3개 중에서 그냥 6개 고르면 되겠죠. 오케이. 자연수가 아니라서 X, Y, Z는 음이 아닌 정수이다 보니까 아깝게 맞는데 3의 축이 맞아요. 왜냐면 X, Y, Z는 0이 나와도 돼. 왜냐면은 2의 X제곱이 자연수가 되면 되니까 X는 0 놔도 돼요. 얘랑 달라. 얘는 2 이상이지. 쟤는 그냥 자연수라서 1도 돼. 오케이. 오케이. 3일치 4. 이거 이 문제구나. 다른 문제구나.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A, B, C가 2 이상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X가 0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XYZ는 1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XYZ가 자연수예로 나오는데 요 2 이상이란 말이 있어서.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ABC를 그냥 자연수로 봤기 때문에 X랑 X'이 둘 다 0이 나오더라도 2의 0제곱, 3의 0제곱이니까 1이 돼요. 1도 자연수니까. 괜찮죠? 그래서 X, Y, Z만 6 나오는 게 음이 아닌 정수예로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X', Y', Z'도 합쳐서 4 나오는 게 똑같이 음이 아닌 정수예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다 따로 나눠서 가져주면 돼요. 3H6 그죠? 3H4 동시만족이니까 곱의 법칙이 되겠네요. 얘는 9C, 8C6 8, 4, 7, 28 얘는 6C2가 되겠네요. 15가 되겠죠? 곱해주면은 140의 3배 420 그쵸? 420 자 그러면은 아무튼 좀 넘어가 볼게요. 중복조합은 참 많이 중요해서 지금 라이트슨, RPM슨 요거 가지고는 지금 완성이 아마 모자랄 거예요. 진짜로 되게 많이 연습을 해야 돼서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게 3월부터는 이제 기출문제집으로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진짜 수능 수준으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안 어려우려면은 지금 문제를 와장창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고민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4번은 한 명 일단 틀린 게 있긴 하니까 잠깐 한번 좀 볼게요. 자, 이게 음이 아닌 정수에다. 자, 문제는 뭐예요? 중복조합은 개수가 다 똑같고 음이 아닌 정수의 경우만 한꺼번에 뽑아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D가 개수가 3으로 나와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죠? 원래 방정식의 해개수는 일일이 다 그냥 세면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도 일일이 센다 그러면 그렇죠? A가 뭐 1일 때 아니면 뭐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 기준 잡는다 그러면 당연히 D를 기준으로 잡는 게 제일 나아요. 개수가 제일 크니까. 그래서 첫 번째 D가 0인 경우 그다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6이 되겠네요. 잠깐만 이러니까 개수 다 똑같고 음이 아닌 정수에 3H6 그러니까 요거 일일이 세도 되는데 얘는 굳이 일일이 안 세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다르면 그 다른 애만 그냥 숫자 미리 잡아주면 돼요. 걔네만. 그 다음에 D가 1이면 3 뺐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3 되겠고요. 그래서 3H3으로 보면 되겠고 D가 2인 경우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니까 세 개 중에서 그냥 더 뽑을 게 없어요. 그냥 한 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6 빵빵빵 요거 한 경우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는 9C 8C 6이네요. 그래서 7, 4, 28 얘는 5C 3 10가지 얘는 한 가지 곱의 법칙, 합의 법칙 당연히 합의 법칙이에요. 왜냐면 얘는 얘대로 성립할 수 있는 거고 얘도 얘대로 성립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 더하면은 39가지.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 다 맞았는데 한 번만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X가 1, 2, 3 Y가 4, 5, 6, 7 가는 함수잖아요. 그러면은 1, 2, 3은 4, 5, 6, 7 중에서 3개를 뽑아줘야 돼요. 뭐에서 뭘 뽑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4, 5, 6, 7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똑같은 걸 또 뽑아도 된다. 그렇죠? 그러면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4H3이에요. 3H4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4H3이 답이 20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함수 표현해 놓으면은 좀 실수가 덜 나와요. 조금 덜 나옵니다. 그 기준을 좀 명백하게 세워주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6번. 6번이 아쉽게 2명이 틀리기는 했는데 X 1, 2, 3, 4 그 다음에 Y 1, 2, 3, 4, 5, 6, 7 가는 함수 F가 있어요. 자, 근데 가조건을 보니까 다 선택되는 게 아니고 2는 일단 4로 확정돼 있어요. 너무 제약 조건이 세요. 얘는 먼저 깔아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조건, 다조건 두 개를 중첩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어려운데 나조건보다는 가조건이 세니까 이걸 먼저 설정해주면 지금 나조건
F1, F2, F3, F4 놓고 봤을 때 커 나타야 된다 라는 거에서 얘는 1보다 커 나왔고요. 얘는 지금 7보다 작고 나갔잖아요. 얘가 이미 4로 확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F1은 1부터 4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1만 놓고 보면은 어차피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라서 4개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똑같은 걸 또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4개 중에서 중복해서 하나 뽑는다. 근데 뭐 어차피 4, 1이랑 똑같아요. 그냥 4가지. 마찬가지로 3, 4는 4, 5, 6, 7 중에서 나와야 되죠. 3, 4는 4, 5, 6, 7 중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4, 5, 6, 7 중에서 총 4개 중에서 중복해서 2개 뽑아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고배 법칙 정리해주면 되니까 이건 4가지에다가 4H 52가 되겠네요. 그래서 10가지. 그래서 답이 40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이 3번. 알았어. 힘들었지? 힘들었지? 테스트.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2항 정리를 나가는데 오늘 목표는 2항 정리를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거. 하루 종일 2항 정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끝내면 이제 전체 확률과 통계 단원의 한 3분의 1 정도가 끝나는데 제일 큰 고비가 사실 이 경우의 수예요. 제일 큰 고비가. 뒤에도 쉽냐? 아니, 뒤에도 좀 어렵긴 한데 얘처럼 이렇게 떠들 게 엄청 많지는 않아요. 굵직한 거 몇 가지만 떠들면 되는데 얘는 세세한 케이스들을 다 봐야 돼요. 너무 변화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내요. 이제 2항 정리면은 경우의 수가 끝나니까. 그리고 구정 때는 토일 월 쉬어요. 우리는 일을 한 번 쉽니다. 일을 한 번. 저 딱 그 학원 고등부가 쉬는 게 저기 신정 하루, 구정 3일, 추석 3일. 딱 그렇게 7일 쉬어요. 미안, 난 누구를 파이팅. 자, 그러면은 2항 정리를 봅시다. 자, 2항 정리는 일단 용어 정의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2항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2개 항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 상에서 항이라는 용어는 뭐죠? 항이라는 용어는 쉽게 말하면은 단항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항식을 보통 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단항식은 숫자 또는 문자를 곱으로만 이루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A, B 세제곱 뭐 4 플러스 5A 뭐 이렇게 나와있다. 그럼 얘는 항이 하나, 2개. 2항이에요. 2항. 괜찮죠? 그런 2항에 관련된 정리예요. 근데 항들이 어렵게 나오면 아무래도 조금 보기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단순한 2항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2항은 우리 곱셈 공식에서도 봤듯이 A 플러스 B예요. 괜찮죠? A 플러스 B. 이 2개 항에 관련된 정리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딱히 정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얘는 거듭 제곱한 이런 n제곱에 관련된 정리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했듯이 요거 2제곱, 3제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런 거를. 그러면은 혹시 그럼 요런 거는 3항 정리인가요? 맞아요. 진짜 3항 정리가 맞아요. 진짜로. 그러면 요런 거는 4항 정리인가요? 맞아요. 근데 보통 3항 이상 되는 것들은 합쳐서 그냥 다항 정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항 정리라고 얘기하고 아쉽지만 교육과정에선 빠졌어요. 아쉽지 않나? 그치? 하고 싶지 않아? 미안. 알았어. 얘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2항 정리만 할 수 있으면 돼요. 2항 정리. 참고로 얘는 진짜로 완벽하게 해야 돼요. 이게 진입장벽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안 하던 걸 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데 한 번 제대로 진입하잖아요. 와, 꾸역꾸역 올라가서 절벽을. 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근데 딱 올라가서 보니까 뭐가 없어요. 진짜로. 딱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 배울 때는 되게 어렵게 느끼는데 한 번 마스터하면 진짜 할 게 없습니다. 마스터까지가 좀 어렵고. 자, 그러면은
요거에 관련된 거. 도대체 뭘 정리하겠다는 거냐? 한번 볼게요. 자, a 플러스 b의 1제곱이면 그냥 뭐 a 플러스 b겠죠. 자, 그러면은 곱셈 공식 한 거대로 2제곱도 해볼게요. 그렇죠.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게 정리할 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b 세제곱. 그러면은 위에 것까지 됐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난관이죠. 여기서부터는 우리 곱셈 공식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안 배우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이렇게 a 플러스 b의 5제곱도 a 5제곱, 5a 4제곱 b, 10a 세제곱 b제곱. 팔이 갑자기 팔이 10a 제곱 b 세제곱, 5ab 4제곱 플러스 b 5제곱. 계속 내려가도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그냥 외우고 쓰는 거는 아니겠죠. 이거를. 그럼 이걸 어떻게 한 거냐? 이걸 한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전개라고 하는 거는 인수들을 하나씩 곱해서 가는 거잖아요. 인수에는 하나씩. 그러니까 이 5개의 인수 중에서 A만 나가면 A 5제곱인 거야. 그러면 B로 나가면 A 4제곱 B예요. 근데 왜 개수가 5지? 여기 개수가 나 1인데? 그렇죠? A가 4개가 맨 앞에서 나가냐? 아니면 A로 나가냐? 이런 것들. 그럼 반대로 B가 나가는 게 여기인 경우, 여기인 경우, 여기인 경우, 여기인 경우, 여기인 경우. 그럼 나머지는 다 A가 나가는 거니까 총 5번 나오죠? 그래서 개수가 5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A 세제곱, B 제곱은 왜 10이냐? 똑같아요. A 세개가 이렇게 나가는 경우, A 세개가 이렇게 나가는 경우, A 세개가 이렇게 나가는 경우. 뭐예요? 5개의 인수 중에서 A가 나갈 인수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렇죠?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방금 얘는 뭐예요? 5개 인수 중에서 A가 나갈 인수 4개를 고르는 거죠. 그럼 얘는 왜 개수가 1이에요? 5개 인수 중에서 A가 나갈 인수 5개 고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A가 나갈 인수 2개 뽑는 경우에서, A가 나갈 인수 1개 뽑는 경우에서. 그래서 2항이면은 하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남는 건 너가 다 해. 약간 이런 게 되기 때문에 2항 정리가 규칙성을 찾기에 굉장히 좀 좋습니다. 괜찮죠? 자, 그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은 A 플러스 B의 n제곱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얘는 A가 n개 나가고 빵개 나가는 항, A가 n-1개, B가 1개 나가는 항, A가 n-2개, B가 2개 나가는 항. 쭉 하다 보면은 마지막 A가 빵개, B가 n개 나가는 항도 있겠죠? 그렇죠? 다 써보면은 n개 인수 중에서 n개가 A 다 나가면 B는 없네. 그쵸? 남는 거 그냥 B가 다 가죠. 이렇게 가니까. 두 번째 항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n개 인수 중에서 n-1개를 A로 뽑았다. 그러면은 B는 그냥 1개 가지고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n개 중에서 n-2개 A를 뽑았다. 그럼 B는 2개 남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n개 중에서 빵개 A를 뽑았으면 B는 n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문제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성질들을 보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냥 요거예요. 요거. 자, 일단 요거 연습부터 잠깐 좀 해볼게요. 요거 연습. 저기 A단계에 있는 문제 중에서 124번을 한 번만 볼게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x 플러스 y의 6제곱. 똑같아요. 그럼 x가 6개 빵개, 5개 1개, 4개 2개, 3개 3개, 2개 4개, 1개 5개, 빵개 6개. 항이 총 몇 개 나와요?
일곱 개 나오죠. 왜 7개예요? 항의 개수가?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합쳐서 6개 나오는 중복조합으로 놓고 보면 이거 7개 나오죠? 그쵸? 이게 오늘 몇 번 문제냐? 그죠? 테스트 1번 문제. 그죠? 테스트 1번 문제가 딱 요 느낌이에요. 한개수.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쓴다 그러면 6개 중에서 6개는 x, y는 빵개. 6개 중에 5개는 x가 5개, y는 1개. 6개 중에 4개는 x 4개, y 2개. 6개 중에 3개는 x 3개. 그럼 나머지 y는 3개. 6개 중에 2개가 x 2개면 y가 4개. 6개 중에 1개가 x면 y가 5개. 6개 중에 빵개가 x면 y가 6개. 그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6시 6은 1이죠? 그러니까 x 6제곱으로 나가는 거고 6시 5는 6이잖아요. 그러니까 6x 5제곱 y로 나가는 거고 6시 4는 15니까 15x 4제곱 y제곱으로 나가는 거고 6시 3은 20이죠? 그래서 20x 세제곱 y 세제곱으로 나가는 거고 6시는 또 15니까 15x 제곱 y 4제곱으로 나가고요. 마찬가지로 6시 1은 또 6이라서 6x y 5제곱. 마지막은 그냥 y 6제곱. 그쵸? 이거 정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쵸? 6제곱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10제곱까지도 쓰는데 시간만 걸리지 할 수는 있다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곱셈 공식이 이제 필요 없는 지경으로 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튀어나오기는 좀 힘드니까 곱셈 공식이 아직도 유용하기는 한데, 그렇죠? 이런 것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다전개할 수 있어요. 다전개. 자, 그러면은 126번 한 번만 해볼게요. 자, 2a라는 통째로항, 마이너스 b라는 통째로항. 5개, 빵개, 4개, 1개, 3개, 2개, 2개, 3개, 1개, 4개, 빵개, 5개. 총 6개 항들을 다전개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맨 처음에 A가 5개 튀어나가는 항, 2A가 5개야. 2A가. 그럼 5CO 는 1이에요. 근데 2A의 5제곱이잖아요. 이게 32A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5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B는 0제곱이니까 그냥 1로 나오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는
5네요. 요거는 16a 4제곱이 되겠고 요거는 마이너스 b네요.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음수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80a 4제곱 b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도 또 5c3은 10이고요. 2a의 세제곱이니까 8a 세제곱. 얘는 그냥 b제곱이 되니까 플러스 80a 세제곱 b제곱이 되겠고요. 자, 5c는 또 10. 2a 제곱은 4a 제곱. 얘는 마이너스 b 세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120a 제곱 b 세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5 곱하기 2, 10이죠? 10ab 4제곱. 어차피 마이너스의 4제곱이라서 플러스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1, 1, 마이너스 b 5제곱. 마이너스 b 5제곱.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거 괜찮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한 항의 개수를 뽑아달라. a 세제곱 b제곱의 개수를 뽑아달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다전개할 필요 있어요? 없죠. 그냥 이것만 구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a가 3개 나오고 b가 2개 나온 거. 아, 답은 80. 이런 식으로 가주면 돼요. 괜찮을까? 오케이. 아, 좀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나? 아! 40이네. 미안해. 40이네. 아! 숨은 그림 찾기. 미안해. 40이네요, 40.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128번을 설명을 한 번만 해볼게요. 128번. 자, a 플러스 b의 7제곱의 전개식에서 a 세제곱 b 세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럼 방금 한 것처럼 다전개요? 아니,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다전개해보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까지 다전개하는 건 문제가 안 나와요. 본론만 빨리빨리 나오는 걸 물어봅니다. 아, 그러면 a 4제곱 b 세제곱. 솔직히 말해서 이거 전개하면 다 7차 안 나와요. 다 7차. 차수는 곱해진 문자의 개수예요. 그래서 전부 다 7창이에요. 얘네 지금 보면 다 5창이야. 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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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다 5차예요. 얘도 다 7창이에요. 근데 A가 4개, B가 3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간다면은 7개 중에서 4개의 글씨가 날아가네. 내가 원래 이쪽에서 못 써서 B는 3개.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글씨가 너무 귀엽지? 74가 개수 답이에요. 답은 35. 괜찮죠? 35. 자, 그러면은 130번, 129번부터 131번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124부터 127까지는 왜 하나만 했냐면 이렇게 다전개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쯤은 해봐야 되니까 그 중에서도 개수가 좀 튀는 애로 126번을 본 거고, 이런 식으로 128부터 131 요런 정도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니,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아니구나. 이항계수 성질이 제일 많이 나오지. 그래서 무시삼은 맞는데 x 세제곱에다가 2제곱을 또 곱하는 거죠. 그렇지.
자, 그래서 이것도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자, x 세제곱의 개수면은 x가 3개, 그러면 2가 2개 나가겠지. 그쵸? 그래서 요 항만 놓고 본다면 선택지 5개, 인수가 5개 있어요. 5개 중에서 x가 3개. 원래는 남는 2개 인수는 둘 다 2가 나간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이 C는 무조건 1이에요. 남는 거 전부 다 2가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커뮤니케이션을 한 번밖에 안 써요. 괜찮죠? 보통. 자, 그래서 얘는 10 x세제곱 곱하기 4니까 40x 세제곱이구나. 그래서 개수는 그냥 40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a제곱 b제곱의 개수다. 2개 통째로항, 그렇죠? a랑 마이너스 합이 통째로 2개 나가는 거니까 얘는 4개 인수 중에서 2개가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가 또 2개 나가는 거죠. 그죠? b만 나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4b라는 한 통째로 2개가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6a제곱, 그 다음에 16b제곱. 그래서 개수만 놓고 보면은 96이 될 거예요. 그렇죠? 개수만 놓고 본다면. 자, 마지막 상수항. 이건 좀 어려운데? 어려우면은 다 쓰면 돼요. 다 써보면 돼요. 계산을 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다 이렇게 써보면 몇 차지가 나오잖아요. 얘는 어차피 x제곱에 6제곱만 나갈 거니까 12차 나갈 거예요. 그럼 얘는 차수만 보겠다라는 거죠. 얘는 x의 10제곱에다가, 그죠? 5제곱 하니까 거기다가 x분의 1을 곱해서 x 9제곱으로 나가요. 3차씩 내려가요. 3차씩. 대충 한 어디쯤 나올 거야? 한 요쯤 나오겠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거 2번 곱하면 x 4제곱, 이거 4번 곱하면 x 4제곱. 괜찮죠? 요거는 얘가 딱 보니까 6개 중에서 2개가 x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1이 4개 나가면 되는구나. 그쵸? 자, 그래서 6C는 지금 15가 되겠고요. x 4제곱이 될 겁니다. 자, 얘는 양수죠. x 4제곱분의 1. 약분되네. 그래서 15가 상수항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 게.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는 예행 연습, 그죠? 정말 기초 작업에 관련된 거. 자, 그리고 요거는 참고적으로만 보면 되는데 얘를 왼쪽에서 오른쪽, 이 전개는 괜찮잖아요.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걸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인수분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솔직히 보일 리가 없잖아요. 당장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얘가 보여요? 얘네는 보이죠?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것만 해도 잘 안 보여요. 이걸 이렇게 보는 게. 얘도 잘 안 보여요. 그렇죠? 물론 그걸 꼭 보게 만드는 건 아니기는 한데 이걸 볼 수 있어야 나중에 통계에서도 이항 공부 때 조금 유리해집니다. 자, 일단은 안 보일 때 쓰는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하냐? 수열적인 접근으로 들어가주면 좋아요. 수열적인 접근. 그러면은 우리는 K가 0부터 N까지 간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NC 0부터 NC N까지니까 N 컨비네이션 K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N개 중에서 K개 뽑은 A가 존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N개 인수 중에서 K개를 제외한 나머지 N-K 제곱은 B로 등장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이러면은 이제 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팩분의 팩이면은 조합을 의심할 수 있듯이 얘도 시그마랑 컨비네이션이 같이 나오면 이거 이항정리인가 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다만 이게 이항정리가 되려면 반드시 K는 0부터 N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N개 인수 중에서 K개를 뽑았기 때문에 K차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러면 N개 인수 중에서 K개를 제외한 나머지 N-K개가 또 뽑혀져 나갈 거기 때문에 N-K차가 또 존재를 해야 돼요. 괜찮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부록으로 조금 알고 있으면 됩니다. 부록으로.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요거의 실전 버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실전 버전. 자, 실제로 얘는 그렇게 잘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변수라서 보통 일변수짜리로 이항 정리 많이 봐요. 그럼 일변수로 본다면 아무래도 x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a에다가 x를 집어넣을게요. b에다가는 2를 집어넣을게요. 아니,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냥 x 플러스 1의 n제곱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걸로 미지수 하나만 쓴다 그랬을 때 우리가 x로 본다면 상수하고 1창만 생각해보자 라는 거야. 왜냐면 2창은 보기가 좀 불편하니까 이걸로 한번 바꿔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림차순이 아니고 올림차순으로 볼게요. x가 빵 개인 경우, 한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 세 개인 경우, 네 개인 경우로. 자, 그럼 얘는 n개 중에서 빵 개를 x를 뽑았다. 어차피 1은 몇 제곱을 해도 1이에요. 1이 n개 있지만 그냥 뺄게요. 자, 그 다음에는 nc1 x1제곱, nc2 x제곱, nc3 x세제곱. 어디까지 가요? ncn x n제곱까지 나오겠네요. 괜찮죠? 빵차부터 n차까지. 괜찮죠? 빵차부터 n차까지. 또 틀렸어? 맞지 않아요? 틀렸나? 맞지? 너 틀렸어? 맞아. 틀린 게 없어. 나 뭐 잘못한 줄 알았어. 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때 얘를 잘 보면은 이 컨비네이션들이 마치 무슨 역할을 하냐? 이 컨비네이션들이 상수항. 얘는 1차항 계수. n이죠. 괜찮죠? 얘는 2차항 계수. 3차항 계수. n차항의 계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 컨비네이션은 단순히 조합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항 정리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 그것도 개수가 1인 이항 정리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얘는 마치 개수처럼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항 정리의 개수라 그래서 이항 개수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항 개수라고 불러요. 전부 다 그냥 이항 개수예요. 다시 한번 n 컨비네이션 3만 두면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n 컨비네이션 3은 이전까지는 n 컨비네이션 3을 가지고 우리는 n개 중에서 3개 뽑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x 플러스 1의 n제곱에서 3창의 개수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관점을 조금 바꾸는 겁니다. 근데 뭐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x 플러스 1의 n제곱에서 3창의 개수를 뽑는 건 어차피 n개 중에서 3개 인수 뽑는 거니까.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항 개수. 자,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이항 개수의 성질이에요. 이항 개수들의 성질. 자, 그럼 이항 개수의 성질은 뭐냐? 이걸 가지고 어떤 규칙을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어차피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요. x에 뭘 집어넣더라도. 그래서 나는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볼게요. 왜 1을 집어넣냐면 1 집어넣으면 이항 개수밖에 안 남아요. 괜찮죠? 1 집어넣으면은 NC0, NC1, NC, NC3.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가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할 때 f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그냥 개수 총합이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개수 다 더하는 걸로 보자라는 거예요. 1 집어넣어서. 그럼 얘는 1 플러스 1의 n제곱. 이 n제곱으로 나와요. 그게 뭐예요? NC0, NC1, NC1, NC3, NCN. NC0부터 NCN까지 싹 다 더하면 얘는 2n제곱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미지수로 나오니까 조금 헷갈릴 겁니다. 미지수로 나오니까. 자, 다시 한번 진입장벽은 높다 그랬어요. 근데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이거 4번까지밖에 없어요. 4번까지밖에. 근데 그 중에서도 1, 2번만 알면 끝나요. 3, 4번은 금방 끝납니다. 지금 거의 다 왔어요. 물론 심화로 들어간다면 한 3개 정도 더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일단 요거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자,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4시0, 4시1, 4시, 4시3, 4시4. 얘가 뭐라고요? 이제 n에다가 그냥 4 집어넣은 거예요. 괜찮죠? 얘가 지금 이게 4제곱이라는 얘기야. 16. 진짜로 맞나? 1, 4, 6, 4, 1. 다 더하면 16 나오죠. 괜찮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여기에서 A, B에다가 둘 다 1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냥 1, 4, 6, 4, 1 더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계수 총합이랑 똑같은 거예요. 16 나옵니다. 뭐야? 그럼 얘 계수 총합은 2의 1제곱 2인가? 맞잖아요. 그럼 얘 계수 총합은 2의 제곱 4인가? 그걸 맞잖아요. 1, 2, 1. 그쵸? 그럼 얘 계수 총합은 2의 세제곱 8인가? 맞잖아요. 1, 3, 3, 1. 그럼 얘 계수 총합은 2의 4제곱 16 맞나? 그죠? 1, 4, 6, 4, 1. 그럼 얘는 계수 총합이 30인가? 2의 5제곱? 맞잖아요. 1, 5, 10, 15, 1. 32 맞아요. 괜찮죠?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곱셈 공식 비스름한 거에 개수 가지고 노는 거구나. 그게 전부 다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좀 볼게요. 이번에는 x에다가 2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빼기 1이니까 0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짝수 제곱들은 전부 다 플러스로 나오겠고 홀수 제곱들은 다 마이너스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nc0 빼기 nc1 nc 빼기 nc3. 그렇죠? 마지막이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냅둬 봅시다. 그죠? 뭐 플러스 ncn에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죠? 이게 지금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얘를 들었을 때 4시0 빼기 4시1 4시 빼기 4시3 4시4. 얘가 지금 그러면 0이냐 라는 건데 1, 4, 6, 4, 1 하면은 1 더하기 6 더하기 1 8에서 4 더하기 4 8 뺐으니까 0 맞아요. 괜찮죠? 자, 지금 만약에 5차 같은 경우에도 1 더하기 10 더하기 5 16에서 5 더하기 10 더하기 1 빼니까 빵이 맞아요. 괜찮죠? 자, 요거까지 안 되겠다. 이거 잠깐 좀 연습해야지. 132번 한번 풀어볼게요. 133번 요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두 문제 후딱 한번 풀어볼게요. 그 계산을 하는 건 아니겠죠? 미안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이걸 알고 n이 9일 때네 이러면서 그냥 나와줘야 돼요. n이 9일 때네 이러면서. 오케이. 계산 안 해도 돼요. 보통 2의 10제곱이 1024라서 2의 9제곱은 512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132번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내가 이거를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도저히 9시0, 9시1, 9시 이게 안 보인다. 근데 이게 안 보일 수는 없을 거예요. 맨날 이거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걸 보면 뭐야 512 그냥 바로 나오게 돼요. 나중에는 진짜로. 지금은 처음 하니까 좀 어색해서 그러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항 정리는 진입 장벽이 좀 높아요. 왜냐면 시작부터 좀 깔고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게 다예요. 저게 다. 저것만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조금 심화로 들어가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몇 개도 쟤네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크게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아요. 그것도 한두 개 정도밖에 없어서 쟤네만 잘하면 금방 됩니다. 진짜로. 자, 그럼 얘는 얘 구제곱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돌아가는 게 좀 힘들다 그랬죠. 인수분해로 돌아가는 게 힘들다. 돌아가기 힘들면 시그마 컨비네이션으로 보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시그마 K는 0부터 9까지
아, 9CK네요. 그죠? 9CK. 그쵸? 아, 시그마랑 컨비네이션이 같이 나오면은 이항정리일 수 있지 않냐? 그럼 인수분해가 좀 쉽지 않냐? 반드시 K는 0부터 9까지 나와야 되는데 0부터 9가 맞아요. 그럼 이항정리네. 그럼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K제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없잖아요. 없으면 만들면 돼요. 괜찮나요? 1은 몇 제곱을 해도 무조건 1이니까. 또 마찬가지로 9개 인수 중에서 K기를 제외한 나머지 9-K제곱도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럼 또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A 플러스 B의 N제곱이에요. A 플러스 B의 N제곱이에요. 괜찮죠? 아, A 플러스 B의 N제곱이구나. 이런 식으로. 괜찮죠? 지금 요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지금은 사실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요 정도 나오는 거 그냥 보면 이제 바로 보일 거라서. 근데 문제는 이걸 볼 줄 모르면 나중에 확률과 통계 뒷부분 이항분포 단원에서 증명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뭐 물론 사실 초반에는 그냥 공식 암기해서 그냥 쓰는데 결국 증명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알긴 알아야 돼요. 다시 돌아가는 거. 오케이. 자, 일단은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그럼 133번. 얘는 4C0 빼기 4C1 4C 뭐야, 아까 전에 저기서 한 거잖아.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어차피 1 빼기 1의 4제곱이네요. 빵. 그쵸? 1 빼기 1의 4제곱. 어차피 4차들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아, x 플러스 1의 4제곱에서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똑같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개만 더 볼게요. 세 번째. 요것만 일단 볼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1번과 2번을 더해보는 거예요. 그럼 얘랑 얘를 통째로 더한다? 그럼 좌변만 더하면 2n제곱에다가 0 더했으니까 2n제곱. 그러면은 짝수 제곱에 관련된 것들은 어차피 다 플러스로 남는데 홀수 제곱들이 뿔마 나오기 때문에 얘네가 지워져요. 괜찮죠? 그러면 당연히 짝수인 애들만 2개씩 나와요. 괜찮죠? 그럼 결국 뭐예요? 아, 짝수 번째들만 다 더하면 얘는 전체 절반이구나. 2n-1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4C0, 4C4 더하면은 2의 대제곱 16의 절반 8 나올 거라는 거야. 그쵸? 1, 6, 1이니까 8. 그쵸? 2의 세제곱. 2의 4제곱의 절반. 그쵸? 진짜로 딱 그래요. 여기서도 짝수 제곱이면은 4제곱, 2제곱, 4제곱이잖아요. 1, 6, 1, 8 나오죠? 여기도 짝수 제곱, 4제곱, 2제곱, 빵제곱. 그러면 51 더하니까 16. 그죠? 32의 절반. 똑같습니다. 그죠? 성립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뭐냐? 더했으면 이제 빼는 것도 봐야죠. 그러니까 실제로 안 빼도 되는데, 아니, 솔직히 생각해봐요. 아니, 전체에서 짝수 번째만 빼면, 아니, 짝수 번째만 넣으면 절반이면, 아니, 똑같이 홀수 번째만 넣으면 어때요? 아, 또 남은 절반 나오겠죠? 그쵸? 아, 근데 그거를 빼서 증명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위에서 아래 거 빼면 2의 n제곱이야. 자, 이번엔 짝수 번째가 지워져요. 홀수 번째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빼니까 홀수 번째만 2개씩 나올 거예요. 따라서 얘도 NC1 더하기 NC3 더하기 NC5 다 더하는 게 2의 n-1제곱으로 나오더라. 이게 전부 답니다. 자, 똑같이 4C1, 4C3 둘 더하면은 4 더하기 4니까 8. 아, 2의 세제곱. 2의 내제곱 절반이구나. 요게 전부 다예요. 이게 끝이에요. 끝. 그 다음에 파스칼의 삼각형 하나 남아요. 파스칼의 삼각형. 하키스틱 하나 남고, 그 다음에는 심화밖에 안 남습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자, 그러면은 134, 135, 136, 137. 요거 4개 한번 풀어볼게요. 4개 한번.
그죠? 문제 쓰는 시간보다 푸는 시간이 더 빨라야 돼요. 오케이. 136, 137도 한번 풀어봅시다. 어차피 136은 개수총합. 그렇죠? 이항계수 성질 중에서 1번입니다. 그러니까 2의 n제곱이 128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137은 2의 n제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오케이, 맞아요. 그치, 7이라고 써보지. 512. 오케이. 자, 137번은 NC형이 없어요. NC형이 있어야지만 NC형부터 NCn까지. 아까 얘기했지만 K는 0부터 N까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지금 K가 1부터 N까지 있는 거예요. 0이 없어서 문제가 되죠. 없으면 더해주면 되죠.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NC형은 어차피 무조건 1이에요. 그렇죠? 이 n제곱이 지금 64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얘는 다시 한번 6만 보면 돼요. 그럼 이게 6제곱이에요. 짝수만이니까 절반. 32가 되겠고요. 얘는 어차피 11차에 관련된 것들인데 11제곱에 관련된 건데 홀수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2의 11제곱인데 절반이구나. 1024. 자, 얘는 2의 n제곱인데 128. 2의 7제곱이에요. 얘는 7이구나. 마찬가지로 2의 n제곱이 얼마? 64. 2의 6제곱이에요. 얘는 6이구나. 자, 참고로 거듭제곱 웬만해서는 2는 10제곱까지 그냥 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가 좋습니다.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10제곱까지는 좀 바로 튀어나오는 게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되게 희한한 게 2의 5제곱이 32인 게 몰라요. 머릿속에 안 떠나요. 32를 보면 2의 5제곱이 떠올라요. 다른 거는 봐서 바로 안 보이는데 얘가 바로 떠오르고요. 또 얘가 바로 떠올라요. 20제곱이 1024. 왜냐면 이게 컴퓨터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0제곱이 1024인 게 바로 보이는 게 컴퓨터가 10진법이라서 1kB가 1024바이트예요. 그러니까 키로가 2의 10제곱을 나타내는 거라서 원래는 1000이지만 컴퓨터는 어쩔 수 없이 2진법이라서 그래서 1024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나는 머리 인이 박혀가지고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찾냐? 511은 여기서 2 나누고 256은 여기서 4 나누고 그게 2의 8제곱. 얘는 여기서 2배 하고 얘는 여기서 4배 하고 이렇게 그냥 들어갑니다. 3 같은 경우에는 6제곱 정도까지 알면 좋기는 합니다. 6제곱 정도까지. 4는 어차피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하니까 그냥 어차피 얘로 보면 되는 거고. 5는 625, 4제곱 정도까지는 좀 알면 좋기는 해요.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6은 216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요. 7은 실제로 3, 4, 3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면 이걸 못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3, 4, 3이 7의 세제곱이다 라는 게 좀 익숙해지는 게 좋기는 합니다. 8은 그렇죠? 뭐 이걸로 보면 되니까 8의 세제곱 512. 9는 뭐 9의 세제곱 정도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2, 3, 5만 좀 잘 갖고 놀면 돼요. 그러니까 3, 4, 3이 잘 안 찾아져요. 6의 세제곱 216은 은근히 좀 나오니까 아마 보면은 좀 알 거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스칼 삼각형 이전 이항계수에 관련된 건 지금 다 봤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유형으로 가볼게요. 미안해. 심심하지? 아우 심심해라. 아우 심심해라. 자, 오늘 이항 정리 끝낼 거예요. 이항 정리.
자, 172번. 자, AX 풀리는 친구는 그냥 풀어요.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나는 설명을 해볼게요. 자, X 세제곱의 개수가 160이다. 그러면 전체 인수 5개 있는데 X 세제곱이 나와야 된다고? 뭐야? 아이, 다 해봐요. 5, 빵, 4, 1, 3, 2, 이러면은 5차 나오네요. 그쵸? 이러면은 X 4제곱에서 X를 한 번 나눴으니까 3차 나오네. 아, 얘구나. 그쵸? 4개 한 개 나오면 되네요. 그래서 5개 인수 중에서 4개를 AX를 뽑았고요. X분의 1을 한 번 뽑았어요. 그러면 5시사는 5가 되겠고 A 4제곱, X 4제곱. 그 다음에 X분의 2니까 X 하나 약분하면은 3차가 맞고요. 5, 20, 10A 4제곱이 지금 160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A 4제곱이 16이 되겠네요. 될 수 있는 A 값은 실수 중에선 플러스 마이너스 2밖에 없는데 양수의 A 값 구해달라 그랬기 때문에 답은 2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174번 한 번만 해볼게요. 자, 푼 친구들은 다른 것도 잠깐만 풀어봅시다. 자, 일단 이 창의 개수면 6개 중에 2개를 X를 뽑았고 A가 4개 뽑힌 상태. X 세제곱의 개수는 6개 중에서 3개를 X를 뽑았으니까 A가 3개. 개수만 놓고 보면은 15A 4제곱이에요. 얘도 개수만 놓고 보면 6시 3이 지금 20이죠? 20A 세제곱이에요. 아, 요들이 같은 A값 구해달라는 거구나. 괜찮죠? 개수만 뽑아서 본다면 괜찮아. 오케이. 맞아. 자, 그 다음에 된 친구들은
176번 한번 해볼게요. 이게 혼자 풀려 그러면 진짜 안 풀려가지고 얘는 그냥 숙제로 나기엔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어차피 a 세제곱은 약분하면 15a가 20이다. 그래서 5로 또 약분하면은 3a가 4네요. a는 3분의 4. 자, 그래서 176번. 이 176번이 보이는 친구는 되게 쉽게 끝나는데 안 보이는 친구들은 좀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 이항 정리까지 통으로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오케이. 이제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되게 쉽게 나오는데 이항 정리를 풀면 힘들어요. 자, 지금 일단 5가 나온 친구가 여럿 있는데 5보단 큽니다. 지금 그쵸? 이게 두 명이 지금 맞았어요. 자, 만약에 맞은 친구는 이항 정리식으로 한번 증명해 볼게요. 이게 직관적으로 보이면 사실 답은 되게 쉽게 나와요. 어떻게 직관적으로 보느냐? 이렇게 본 거예요. 쉽게 한번 볼게요. 10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0개, 10개, 1개, 9개, 2개, 8개, 3개, 7개 이 중에서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뭐 10개, 1개, 뭐 1개, 2개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상수항이 존재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사실 이쪽이나 이쪽에선 상수항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나와요. 왜냐면 일방적으로 다 튀어나오니까. 그렇죠? 어차피 얘는 자연수라 그래서. 그럼 여기서는 없어요. 그리고 또 n이 최고로 높았으면 좋겠대요. n이 최대였으면 좋겠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n이 너무 커서 한 개만 있어도 간신히 상수항 만들어지는 경우. 왜 이렇게 썼냐? 한 개만 만들어져도 간신 상수항 나오는 경우. 이걸로 생각한다면 이러면 n이 제일 크겠죠. 얘가 9개나 들어가야 간신 상수항을 만들어내는 거. 그럼 n이 얼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답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푸는 거 말고 된 친구들은 이항 정리 방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 바랍니다. 근데 이항 정리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좀 어려워요. 오, 잘했네. 잠깐만. 근데 여기 바로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얘로 본 거지? 아니네. 그죠? 이걸로 본 거지? 잘했습니다. 오케이, 맞아.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 다시 한번 써. 이걸 실제로 다 쓴 친구들이 지금 있는데 이런 노력이 사실 좋아요. 이런 노력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10개 빵기로 볼게요. 10개 빵기. 여기 밑에서부터 볼게요. 어차피 여기서 답이니까. 그러면은 10개 중에서
10개 x 10제곱 10개 중에서 9개 x 9제곱 x n제곱분의 10개 중에서 8개 x 8제곱 x의 2n제곱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당장 얘가 상수항이 되려면 이거 n이 얼마야 돼요? n이 4여야 상수항 돼요. 괜찮네.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이러면 상수항 나올 수 있어요? n 자연수인데 안 나오죠? 괜찮네. 얘는 7개 있는데 얘는 3n개예요. 어차피 n이 1이면 7차에서 3차 나누는 거죠. n이 2면은 7차에서 6차 나누는 거고 n이 3이면은 7차에서 9차 나누는 거라서 절대 상수항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나 이제 상수항이 나올 수 있는 상태. n이 딱 4일 때 그럼 얘는 아유 n이 딱 9면은 상수항이 나올 수 있네요. 그쵸? 아, n은 9일 때 상수항. 얘는 4일 때 상수항. 그러니까 당연히 n은 9가 답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전개해보면 그렇죠? 여기서 쑥 내려가면 9개 한 개일 때가 그나마 얘를 최대한 몰아줬을 때 상수항을 보는 거니까. 근데 이게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근데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조금 더 어려워요. 아예 이항계수적인 측면에서 확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냐? 미안해. 이건 이해되는 대로만 이해해요. 잠깐만. 우리 6시 반까지 수업이지? 야, 우리 너무 길게 했네? 쉬어야 되는데? 그치? 아, 이것만 하고 잠깐 쉬었다 그렇게? 아, 지치지? 껌 줄까? 알았어. 아이, 껌. 알았어. 줄까? 알았어. 창민이는? 아, 먹고 있구나. 알았어. 이거만 하고 쉬었다 갈게요. 자, 얘는 그냥 미지수 개수라고 해봅시다. 얘가 지금 A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A개는 좀 어렵겠다. 얘를 A개로 잡고 10-A개라고 한번 잡을게요. A는 어차피 정수입니다. 그것도 음이 아닌 정수. 요 항이 지금 상수항인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때는 10개 중에서 10-A x가 10-A개 그 다음에 x의 n제곱분의 1이 A개예요. 뭐 어차피 얘는 정수일 테니까 별로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상수항이 나오는지만 보면 되니까 상수항은 이것만 볼 수 있으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x의 10-A제곱 곱하기 x의 -AN제곱이에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x의 10-A -AN이요. 지금 이게 뭘로 나와야 된다고요? 상수항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런 n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10-A -AN이 지금 빵인 상태니까 A 플러스 AN이 11대예요. 최대한 인수분해 주는 게 좋아요. 그쵸? 아까 얘기했지만 A도 정수예요. N도 정수예요. 그럼 N 플러스 1도 정수겠죠? 뭐야?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둘 다 10의 약수란 얘기예요. 그럼 얘네 둘 다 10의 약수일 때 n이 제일 크려면 n 플러스 1이 제일 크면 되죠. 얘네 음의 정수가 나올 리는 없어요. 1, 10, 2, 5, 5, 2, 11 이거밖에 없어요. 요 때면은 n이 빵이에요. 괜찮네? 요 때면 n이 1인 거고 요 때면 n이 4인 경우고 요 때는 n이 9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4 다음에 그냥 6으로 가는 거예요. 9로 가는 거예요.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약배수, 정수적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약배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런 풀이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듣고 아 저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하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킬러 문제 풀려면 이 정도는 진짜 찜쪄먹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 아무렇지 않게 사고해서 끄집어내야 돼요. 진짜로 최종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아직 좀 어색할 거예요. 지금은 아무래도 뭐 이항 정리 처음 배우는 거니까 정수 조건도 어색한데 이항 정리 안 해서 보는 거니까 더 힘들 겁니다. 알았어.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갑시다. 5시 23분? 우리 마프 시너지는 안 좋지?